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프론트라인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살해, 인신매매, 장기 밀매, 사개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금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을 나섰지만 캄보디아 당국은 이번 사태를 피해자와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며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에 대한 인식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약 1,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조직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정기 고문은 물론 각종 폭행들이 이어진다는 점도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 8월 8일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현지 부검이 마무리된 가운데 앞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긴장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PSBS 박희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수가 급증하게 생겼습니다. 박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1일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은 익명의 제보 녹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행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동학 뻔한 사법부 파괴라고 칭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PSBS 박희원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 대출 규제를 심화한 것인데요. 서울과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시민들의 울분이 터지고 있습니다. 박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고강도의 대출 규제를 규정한 10.15 대책을 발표한 데에 따라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 분당, 광명 등을 규제지역으로 규정하고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가능성을 6억 원에서 2, 4억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칭하며 10.15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으나 실질적인 추가 공급은 5년 후에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시작은 결국 기대 대신 실망감으로 가득 차는 상태입니다. PSBS 박희원입니다. 10월 20일 시청각실에서 대의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야자 시간 원상복구 관련 안건과 시설 보수 안건이 논의되었는데요. 3학년 존중이 부족하다는 안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치부에서 보도합니다. 10월 20일 시청각실에서 2학기 첫 대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지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선 학급 회장단들에게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말할 기회가 없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학급 회장단들은 박수로 환호해 화목한 분위기로 대의원회의 막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야자 종료 시간 및 산책 시간 변경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여러 학급의 의견이 있었지만 모두 공통된 의견은 변경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 사실 유일한 개인정비 시간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변경 정책에 대한 반감을 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시간 축소로 인해 여러 고충을 토해냈지만 이에 회장단은 사실 청소시간 축소는 선생님들을 위한 정책이다. 아무래도 법적인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선생님들의 퇴근 시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학교 어플리케이션 공약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회장단은 우선 미진한 공약 수행력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피영로 교장 선생님께서 선거 과정에서나 당선 직후에는 승인 의사를 밝혔으나 바로 직전 승인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급 회장단들은 놀란 눈치를 감추지 못했고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학급 회장단들은 기수톡과 어플리케이션의 차이점을 분석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어플리케이션 개설을 희망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3학년 존중 부족 문제였습니다. 사실 가장 관심이 쏠리고 모두가 궁금했던 안건이었는데요. 이에 이 회장은 사실 열린자초의 여론조사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3학년 존중 부족 문제로 꼽힌다면서 사실 나도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속마음을 털어냈습니다. 또한 이 회장은 3학년들의 아침 자습 시간이나 야자 쉬는 시간에 1, 2학년들의 과도한 소음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학급 회장단들은 여러 정수 캠페인이나 현재 1학년 7반에서 진행 중인 얼리버드와 같이 선택형 아침 자습을 1, 2학년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각종 학교시설 보수사항 및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화장실 위생 문제였고 기숙사 내 여러 노후화 시설 문제와 야자 교실 개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이 학기 첫 대의원회인 만큼 활발한 토의와 의견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정한 학교의 발전과 더 나은 고양국제고에서의 생활을 위해서는 진지한 논의와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PSBS 뉴스 조영우입니다. 지난 10월 15일 W코리아가 주최한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 자선 행사를 두고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이 행사가 캠페인이 아닌 연예인 파티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윤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유방암 인식 개선 행사. 여기에는 BTS, 아이브, 에스파와 같은 유명 아이돌과 가수, 배우 등 연예인들이 참가했는데요. 이 행사의 논란은 박재범의 무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재범은 공연 무대에서 자신의 대표곡인 몸매를 불렀는데 몸매의 가사는 여성의 가슴을 나타내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 인식 개선 행사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그룹 에스파 인기 멤버 카리나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카리나는 행사에 가슴이 노출되는 옷을 입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는 유방암 환우들에게 문총을 받았습니다. 1차 행사가 끝난 뒤에는 애프터 파티가 이어졌는데요. 애프터 파티에서는 음주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 행사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술은 WHO에서 공식으로 지정한 1군 발암 물질로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에서는 꼭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환우들과 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인해 연예인들에게 매우 실망했다. 이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19일 W코리아에서 올라온 공식 입장문에는 유방암 환우 및 가족분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여 불편함과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PSBS 이윤지입니다. 단양 남한강에서 부유물 수거 중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윤지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0월 17일 오전 충청북도 단양군에 위치한 남한강에서 하천 부유물 수거 작업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부패한 하반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충주시 수거업체 관련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하반신이 발견된 위치 인근에서 시신의 상반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머리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은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해 성별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범죄 가능성 또한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PSBS 이윤지입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계속 언급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 여전히 뚜렷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보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의료시설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16살 A양이 중증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A양은 9개월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병원은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현실적으로 요약병원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사실상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에는 법적 책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라도 피해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사고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사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현재 의료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A양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은 긴 법적 절차와 경제적 부담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체계가 마련되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PSBS 주보린입니다.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가 지난주 고양국제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에밀리아 가토 대사는 경제, 정치, 문화 세 분야로 나누어서 이탈리아에 대해 한국어로 소개하였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존중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1일 조식으로 나온 와플이 재학생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줄이 만들어졌고 대기한 학생들이 많았음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별다른 입장은 나온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4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